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뉴스타파에서 매우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이야기.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에 이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가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용히 내사에 착수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주가를 조작하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내사 대상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의 작업이 들어가는데 일단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에 이 김건희 씨의 주식과 증권 계좌 그리고 현금 10억 원이 제공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내사에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정식 수사로 넘어갈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자, 왜 정식 수사로 넘어가지 못했느냐? 바로 금감원이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금융감독원에게 경찰은 이 금융거래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자,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감원과 검찰 쪽의 금융수사팀과 짬짬이를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사건을 다 말아먹을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고 수사를 하려고 해도 금감원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검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는 금감원에게 또다시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영장 없이는 자료를 경찰에게 내어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네요. 자,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쳐줘야 금감원은 자료를 내주는 거죠. 자, 검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경찰은 그 어떤 금융범죄도 수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는 또 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상한 주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 도이치모터스가 우회상장 과정을 거칩니다. 복잡한 과정으로 우회상장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24만 8천 주 정도의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24만 8천 주를 매입한 가격은 3,255원. 만약에 2011년 3월달 최고점에 팔았다면 12억 원의 차익이 발생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결혼한 다음 해 2013년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사들입니다. 자, 자동차를 판매하는 도이치모터스. 자, 자동차를 팔면 보통 이런 파이낸스 회사들하고 연계를 시키죠. 할부로 다들 차를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자회사죠. 이때 김건희 씨는 2억 원어치 40만 주를 액면가 주당 500원에 사들입니다. 자, 일반인이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액면가로 살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오노의 가족들 정도만 살 수 있고 액면가로 되는 사업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이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액면가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었는지. 자, 윤석열 총장은 공모 절차를 밟아 취득한 주식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공모 절차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의 수상한 돈 거래는 계속됩니다. 자,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이 금융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죠. 2015년 6월에
도이치모터스 이 모회사죠. 이 모회사가 주당 1,500원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200만 주를 매입을 합니다. 자, 김건희 씨는 주당 500원에 40만 주를 갖게 되었죠. 3배가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2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6억 원이 된 겁니다. 모 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1,500원에 200만 주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주식은 액면가 500원을 살 수 없는 상황. 최소 3배, 최소죠. 모 회사가 샀기 때문에 비싸게 사진 않아도 적정가 싸게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1,500원에 200만 주를 매입을 했어요. 자, 2억 원이 앉아서 6억 원이 되는 마법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또 있습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20억 원어치를 사들입니다. 자, 전환사채 많이 들어보셨죠? 삼성 에버랜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이 승계, 편법, 위법 승계에 많이 나왔었던 이 전환사채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환사채는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주당 800원에 사들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건희는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을 주당 800원, 2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문제는 말이죠. 이 전환사채를 20억 원어치 사기 몇 달 전 미래에셋, 우리나라의 큰 기관 투자사죠. 이 미래에셋이 주당 1,000원에 들어옵니다. 자, 기관 투자사보다 더 싸게 전환사채를 살 수 있다. 특수관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김건희와 권오수 회장 사이에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청문회 때 이런 진술을 합니다. 주식의 종류가 다르다. 미래에셋이 사들인 전환사채와 우리 식구가, 자기 와이프가 산 전환사채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비쌌고 우리 좀 싼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가 주당 1,5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있죠. 같은 보통주를 도이치모터스는 주당 1,500원에 매입했는데 김건희는 주당 800원. 자, 이상해도 많이 이상하죠. 자, 거기다가 도이치모터스가 주당 1,500원에 매수를 할 때 2015년도였어요. 이때는 12억 적자가 나던 상황이었고요. 2017년에 김건희가 주당 800원에 전환사채로 매수를 할 때는 이미 도이치모터스는 18억 흑자를 보고 있었다. 회사 상태가 훨씬 더 좋았지만 훨씬 더 싸게, 모 회사보다 훨씬 더 싸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이게 논란이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모두 액면가에 처분을 해버리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취득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득을 하나도 보지 않고 다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뉴스타파는 또 다른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자, 주당 800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2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서 20억 원만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도 그대로 500원에 매각을 하면서 2억 원만 돌려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취득을 했든 간에 이걸로 1원 한 장 이득을 본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묻혔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 때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훨씬 더 낮은 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매각했는지에 대한 계약 거래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그렇게 싸게 팔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최이배 의원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어떠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가 1원도 이득을 보지 않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각을 했느냐?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보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거래를 가장해서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것이냐? 자,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김건희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이상한 돈 거래는 계속됩니다. 이 김건희 씨가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앤디 워홀이라든지 샤갈이라든지 뭐 이런 전시회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서 그 바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바나 컨텐츠의 유명 전시회에는 항상 도이치모터스의 후원과 협찬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문회 때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에 관련된 내역을 제출하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냄새가 나도 많이 나죠.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핵심이다, 몸통이다, 권력형 비리다 라고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와 정경심 교수의 개인 투자, 어떤 게 더 냄새가 납니까? 정경심 교수는 아무리 봐도 개인 투자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의 전주로 가담한 정황을 경찰 내사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정경심을 아직도 털고 있고 조국을 아직도 털고 있고 나경원은 수사조차도 하고 있지 않죠.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로 이 비리는 물 위로 떠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보도를 받아서 큰 메이저 언론에서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점이 많은 이번 사건. 뉴스타파 영상 댓글에 아주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서 그 댓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는 검찰 남편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뭔가 머리를 땡 하고 때리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권오수와 김건희의 수상한 돈 거래, 일반인들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던 그런 주식 거래들, 특수관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래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언론이 좀 더 파고 들어야 될 것이고요.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로 우리는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수상한 돈 거래의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파 너무너무 훌륭한 보도였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취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